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성희입니다. 미증시가 무섭게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사상 처음으로 9,000선을 돌파했는데요. 주요 기술주가 증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도 나란히 상승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 기록했죠.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거치고 또 고용지표 호조와 더불어서 연말 쇼핑 시즌 매출까지 증가하면서 증시에 힘을 보탰습니다. 일각에서는 계속해서 주가 상승 흐름을 예측하고 있는데요. 랠리가 계속 이어질지 오늘 상황도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고요. 자, 오늘도 저희 해외 선물의 신 트레이더의 알찬 강의 준비되어 있습니다. 1시간 함께 하시면서 돈 버는 투자 방법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방송 보시면서 더 궁금한 내용들은요. 트레이더의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시간 이후에도 트레이더들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참여해 보시고요. 전화번호 023153-2611, 023153-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셔도 안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외신 소식 먼저 챙겨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2019년의 거래일이 단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2020년도 철저히 대비하시려면 오늘 시황도 챙겨보셔야겠죠. 내년 증시 어떻게 흘러갈지 다양한 소식들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네, 현재 미국을 포함해서 글로벌 증시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신흥시장에는 산타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랠리에 편승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MSCI 글로벌 지수가 104%나 오르는 사이 MSCI 이머징 지수는 15% 상승하는 데 그쳤다고 합니다. 또 이머징 국가 중에서도 그리스, 터키, 체코는 마이너스 수익을 냈던 겁니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터키와 아르헨티나의 부채 위기, 또 미중 무역 전쟁 등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다행히도 지난 10년 동안은 부진했지만 이 이머징 국가들이 앞으로의 10년은 창창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올해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이 신흥시장의 주가가 전체적으로 기업들의 실적 성장과 속도를 따라갔다는 점에서 이 가능성이 보인다는 건데요. 지난달 말 기준으로 이 이머징 지수가 향후 12개월 주가 이익 비율을 11.8%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지난 10년 평균이 10.9를 웃돌았다고 하는데요. 결국 신흥시장 국가들의 기업 실적과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현재 실적 개선 기대감 그리고 업황에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에 따라서 현재 주가가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신흥시장이 꽃길만 걸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죠. 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9,000선을 돌파했습니다. 다우와 S&P 지수도 함께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요. 현재 미국 내에 엄청난 소비 붐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미국의 온라인 매출 비중이 올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백화점 등 오프라인 매장이 고객 감소로 고전하는 가운데 가장 수혜를 입은 업체는 바로 아마존입니다. 온라인 구매가 많이 늘어나면서 현재 산업 지형 자체가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존의 주가가 어제 4.45%나 치솟으면서 나스닥 지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애플 역시 에어팟과 아이폰의 구매가 치솟으면서 주가가 1.6%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승세가 당분간 쭉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많이 신경 쓰는 지표, 소비 지표라고 제가 재차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런 소비 지표 포함한 경제 지표들을 잘 참고하셔야 또 차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무역 협상에도 불구하고 미중 간의 사이는 여전히 겨울이다라는 제목인데요. 그 이유는 현재 양국 간의 갈등이 무역이나 기술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체제나 가치관 문제로도 충돌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중국 제조 2025 프로젝트에서 중국의 야망이 매우 잘 드러나기도 하는데요. 미국이 중국의 기업 보조금 지원 시스템을 강하게 제재하려는 것도 이런 야망을 억제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이 중국 제조 2025를 미국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지난 10월 연설을 통해 중국이 로봇, 바이오테크놀로지, 또 인공지능 등의 부문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점을 비판하면서 사실상 중국과의 새로운 냉전을 선포했습니다. 무역 전쟁이 아닌 기술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는 건데요. 이 기술 전쟁이 시작되면 가장 위협을 받는 국가에 한국이 고위험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장 주가가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또 이런 이슈가 있다는 점 잘 참고하셔서 철저히 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또 다른 대비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 증시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지만 눈치가 빠른 기관 투자자들은 이미 큰 폭의 조정을 대비하기 시작했다는 보도입니다. 지난 17일 한 투자자가 미국의 변동성 지수죠. 빅스 지수를 추종하는 콜옵션 1월물을 약 13만 계약이나 체결해 시장에 눈길을 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인 18일 날 또 다른 투자자가 1월물 콜옵션을 계약당 59센트에 5만 계약이나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 투자자들이 돈을 벌려면 이 빅스 지수가 현재보다 2배 이상 높게 뛰어야 이렇게 돈을 벌 수가 있게 되는 건데 베런스는 이러한 계약들을 보고 기본적으로 한 달 안에, 즉 내년 1월에 작은 아마겟돈이 발생하는 것에 베팅한 거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제가 어제 1월 내에 뉴욕 증시가 조정을 받을 거다라는 보도를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따라서 이런 예측이 너무 신빙성 없는 보도는 아니다라는 평가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또 빅스 지수가 커질수록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커졌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런 이례적인 계약이 어떤 걸 방어하려는 건지도 조금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기준금리 압박을 이어갈 것이라고 폭스 비즈니스가 예상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실업자 수치가 반세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죠. 만약 이 실업률이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면 연준은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 또 금리를 인상할 수가 있는데 만약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반발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 연준은 이달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2021년까지 동결할 수 있다고 시사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를 재차 압박할 것이라고 모두가 예상한 바 있으실 겁니다. 따라서 연준의 이런 금리 동결 태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면으로 배치하는 거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월 달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 트윗을 무려 25번이나 올리면서 거의 떼를 쓰는 수준으로 압박을 했었는데요. 내년에 주가가 하락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이런 떼쓰기 전략으로 금리 인하를 압박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내비쳐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엔젤 트레이더님을 모셨습니다. 그럼 저희가 다양한 소식들, 매매 전략들 함께 살펴보시죠. 네, 글로벌 경제 이슈 먼저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미 증시가 신고가 랠리 이어가고 있고요. 또 월가 전문가들은 계속 미 증시 상승을 예측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선물 시장도 매수장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선물 시장 흐름 한번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전체적으로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장에서도 상승했습니다. 오늘도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0.2% 상승하면서 3,251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0.36% 오름세입니다. 8,836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전장에서 종가 기준 1% 상승했는데요. 오늘도 그 흐름 이어갑니다. 61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3거래일째 지금 1,500달러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0.04% 강보합입니다. 1,51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41% 오름세입니다. 1.1211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미 본장뿐만 아니라 선물 시장 흐름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할 트레이더 누군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국내 지수 매매의 최강자 엔젤입니다. 네, 오늘은 엔젤 트레이더와 함께할 텐데요. 저희 해외 선물의 신의 대표적인 행복한 투자자죠. 엔젤 트레이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트레이더님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또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혼자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네. 오늘은 또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으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저는 오늘 초보자분들이 제일 중요한데도 제일 쉽게 잊어버리는 강의 3가지를 오늘 준비해 왔습니다. 강의 제목은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천천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초보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간과할 수 있는 부분 오늘 하나씩 자세하게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엔젤 트레이더의 강의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투자자 트레이더 엔젤입니다. 오늘 제가 서울경제TV에서 첫 강의를 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라 생각하는 한편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주제로 강의를 해야 시청하시는 여러분께 도움이 될까 하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 제 강의는 초보자분들이 알면서도 쉽게 잊어버리는 추세선, 추세선의 중요성과 그리고 둘째 최대의 수익 구간이죠. 최대의 수익 구간을 챙길 수 있는 두 번째 익절매 구간, 그리고 세 번째 한 계약으로도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는 특별한 강의법을 오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주시죠. 네. 네. 자, 엔젤 트레이드의 행복한 투자 비법. 자, 첫 번째 추세선의 중요성, 두 번째 최대 익절매 구간은, 그리고 세 번째 한 계약 운영 충분한 수익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해외 선물의 추세선 활용 설문조사를 한 내용을 제가 여기 가져왔습니다. 자, 추세선을 활용한다가 5%, 추세선을 활용 안 한다가 79%입니다. 그리고 기타가 16%인데, 이렇게 중요한 추세선을 사용을 안 하고 그냥 매매를 해버리면, 영매매에, 일반 사람들이 영매매에 많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향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추세선을 제가 오늘 가지고 왔는데, 자, 네. 지금 추세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네. 하고 계시고요. 네. 그렇죠, 네. 추세는 주가가 움직이는 방향, 그걸 현재라고 하고, 현재까지 움직인 방향을 과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움직일 방향을 미래라고 합니다. 추세에는 크게 3가지,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 박스권 추세가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다 아는 추세죠. 그런데 이걸 잘 활용을 안 하는 게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오늘 이렇게 특별히 가져왔습니다. 네. 그리고 추세 속에는 또 패턴이 있습니다. 추세 속에 만들어진 정형화된 모양을 패턴이라고 하는데, 그 패턴에는 주 추세, 그리고 N 추세, 그리고 돌파와 이탈, 수렴과 바닥, 그리고 급등이 있습니다. 패턴을 오늘 다 소개를 하려고 하면 시간 관계상 패턴은 다음에 제가 더 디테일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추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지표를 앞에 가져왔는데, 지표가 상승 추세의 애입니다. 상승 추세의 애인데, 지금 현재 상승 추세를 시작한 캔들의 저가, 제저가죠. 제저가 부분을
시작으로 해서 눌림을 받은 두 번째 눌림을 받은 제저가 캔들을 이으면 이렇게 추세선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네, 네. 네, 이렇게 이어지는 추세선을 추세선을 이렇게 끄었기 때문에 지금 이 추세가 상방으로 계속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보이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추세선을 끊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지금 마우스 자리에서 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여기서 매도를 많이 들어갑니다. 네, 눌림 자리인데도 추세선을 끊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로 들어가서 지금 많이 이렇게 쉽게 말해 영매매 되는 거죠. 영매매를 들어가서 사람들이 많이 당하는 그런 매매를 하고 있는데, 자, 엔젤은 이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추세선 하나만으로 네. 이렇게 추세를 계속 따라가서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이 매매 기법을 일반 사람들이 조금 더 평소에도 좀 많이 썼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중요한 추세선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그런데요. 지금 이렇게 추세선을 그으셨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이 선 상에서 이게 이탈인지 혹은 여기서 지지를 받을지 이거를 네. 확인하는 것도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탈 방법이 있습니다. 이 이탈인지 아니면 눌림인지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세선을 이렇게 꺾고 올라가면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이 눌림 자리에서 캔들이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면 추세선 이탈을 하게 되면, 자, 여기서 추세선 처음에 상승을 한 캔들 저가에서 추세선 하나 더 껐습니다. 밑으로 하나 네. 더 끄면 여기서 두 번째 눌림 자리에서 나온 캔들 저가를 잊게 되죠. 이걸 우리는 확인선이라고 합니다. 예, 이 확인선을 완전히 벗어나면 이제 방향은 이탈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확인선을 안 벗어나고 다시 올라가는 걸 우리는 이제 지지받고 올라간다,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해서 확인선을 하나 더 끄면 네. 이탈인지 지지인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네, 확인선을 하나 더 그어보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다고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그렇게 이 추세선을 활용을 해서 만약에 진입을 했는데, 그 다음 이제 수익을 내고 청산을 하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내가 먹을 만큼 먹고 나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더 만약에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면 네.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자, 최대로 수익을 내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자, 그런 방법도 뭐가 있을까요? 네,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런 방법은, 자, 최대의 이점의 구간은, 자, 해외 선물의 최고의 매력은 하락장에도 수익이 생긴다. 네. 이건 뭐 상당한 매력이 있죠. 하락하는데도 수익을 챙기는 매력은 진짜 대단합니다. 그 중요한 것은 수익 금액의 차이입니다. 똑같이 포지션에 진입을 했는데 A는 20만 원 수익을 챙기고 B는 30만 원 수익을 챙기고 C는 50만 원 수익을 챙기고 네. 이 수익 구간이 다 다릅니다. 그 최대의 수익을 우리가 평소에 챙기려고 하면 입절매 구간을 정확히 보는 보조 지표를 활용하면 그 정답은 나옵니다. 네. 자, 그 보조 지표는, 자, 모멘텀 지표라고 합니다. 네, 모멘텀이란 원래 물리학 용어로는 동력, 추진력을 말하죠. 이런 모멘텀이 경제학으로 넘어오면서 주가가 상승 추세를 형성했을 때 얼마나 가속을 붙여 움직일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상승 추세가 가속을 얼마나 붙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지표가 바로 모멘텀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엔젤이 다시 이제 엔젤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모멘텀 지표는, 자, 엔젤이 쓰는 모멘텀 지표는 플라이스 오실레이터라는 지표입니다. 네. 이 플라이스 오실레이터는 한 캔들마다 한 개씩 지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도 지점에 우리가 뭐 포지션을 들어갔다라고 뭐 진입을 했다라고 잡으면 오실레이터가 음으로 제일 네. 긴 오실레이터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아랫부분에 나오고 네네. 있는 그 지금 지표죠? 이 펜이 지금 사용이 잘 안 되는데, 오실레이터가 음으로 제일 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지나서 그 다음 오실레이터가 조금 짧아지는 게 바로 눈에 보입니다. 자, 우리는 진입을 했으면, 자,
캔들을 보면 사람 마음이 동요가 돼서 그냥 뭐 10만 원, 15만 원 수익만 나도 그냥 수익을 챙기는 분들이 대다수 분들입니다. 네네. 예, 그렇게 수익을 그냥 뭐 내 기분대로 챙기지 마시고 이제는 제대로 추세를 잡았으면 제대로 한번 먹어봅시다. 어떻게 오실레이터를 이용해서 자 오실레이터가 제일 길게 내려온 자리가 있습니다. 네. 이 오실레이터가 제일 길게 내려온 자리, 그 자리에서 짧아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짧아지는 세 번째 짧아지면 청산을 하면 그 자리가 아마 엔젤이 봤을 때는 제일 수익이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 프라이스 오실레이터라는 지표를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이 모멘텀 지표 안에도 굉장히 또 다른 다양한 많은 지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네, 그렇죠. 이 지표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플라이스 오실레이터라는 지표는 말 그대로 가격 지표죠. 가격이 쉽게 말 가격이 그쪽 방향으로 계속 가격의 힘이 얻어지면 오실레이터 지표는 그만큼 계속 길어집니다. 그리고 그쪽 가격의 힘이 약해지면 오실레이터 지표는 짧아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찾기 어려운 지표는 아닙니다. 모멘텀 지표가 오실레이터 플라이스 오실레이터가 찾기 어려운 지표는 아닌데 이 지표를 일반 사람들은 잘 이용을 안 합니다. 왜? 그냥 이 지표는 봤을 때는 그렇게 유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활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활용하는 방법만 제대로 알면 플라이스 오실레이터를 이용하시면 A도 B도 C도 앞으로 추세를 받으면 50만 원 수익은 다 챙겨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준비해 주신 화면을 좀 보니까요. 이 네. 수치가 조금 다른 것 같거든요. 이런 네. 지표를 활용하는. 네.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엔젤 트레이더님께서 이렇게 수치를 바꿔서 적용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모든 엔젤 차트는 위에 캔들 차트는 엔젤이 지금 뭐 수식도 그렇고 모든 수식을 엔젤이 직접 다 이렇게 넣어서 만드는 차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차트입니다. 네,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차트고 이 플라이스 오실레이터는 일반적인 우리 정권회사에 가면 다 있는 차트입니다. 이 차트의 수치만 조금만 변경만 하면 나만의 오실레이터 차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엔젤이 봤을 때는 아마 제일 이렇게 유용하게 수치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7과 88. 예. 이 수치가 엔젤이 봤을 때는 캔들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는 수치라고 해서 7과 88을 넣어서 이렇게 이용하는 차트입니다. 네. 자, 지금 엔젤 트레이더가 사용하는 수치 7과 88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이렇게 좀 설명을 들어도 굉장히 이해가 조금 덜 되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엔젤 트레이더의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더 자세하게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한번 참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많은 정보 주실 거죠? 네, 네. 엔젤 카톡방에 오시면 여러분도 이렇 클럽의 멤버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네, 카톡방에 입장하셔서 1억 클럽의 멤버에 들어가 보시기를 한번 바라면서 자, 그럼 다음으로 계속 강의 이어가 보도록 하죠. 네, 다음 강의는 엔젤이 사실상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 다계약입니다. 다계약의 위험성을 일반 사람들은 알면서도 그 유혹에 뿌리치지를 못하고 그 유혹에 빠져서 다계약을 하는데 해외 선물에 다계약은 정말 위험합니다. 해외 선물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수익의 신세계가 있으면 반드시 손실의 신세계도 존재합니다. 네. 누구나 수익은 가져갈 수 있지만 큰 손실의 위험성도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한계약 매매는 쉬운 리스크가 관리가 되지만 다계약 매매는 리스크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관리가 정말로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엔젤이 한계약으로 수익을 내는데 왜 그렇게 어려워하십니까? 앞에 모멘텀 지표, 그 지표를 활용하시면 다른 사람들 20만 원 수익 챙길 때 모멘텀 지표 이용하시면 50만 원 수익 챙깁니다. 한계약으로. 한계약으로 50만 원 수익 챙기고 또 한계약으로 손들도 좀 작게 잡아가시고 하시면 얼마든지 이 시장에는 많은 수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엔젤 수익 인증표를 보시면 자 네네. 엔젤이 7월 달, 8월 달, 9월 달 그리고 10월, 11월 지금 이렇게 정권 계좌의 수익을 제가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네, 뽑아왔는데 지금 이게 지금 실거래 계좌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11월 달에는 제가 선물의 신 시즌 3에 참여하면서 제 네. 개인 매매를 못했습니다. 못해서 뭐 수익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자 8월 달 이렇게 보시면 수익은 1,000만 원, 수수료 빼면 뭐 900만 원이죠. 8월 한 달 했는 계약이 83계약밖에 안 됩니다. 83계약으로 900만 원 수익을 올리는 거는 이거는 정말로 한 계약으로 올릴 수 있는 대단한 수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수익의 원힘은 어디서 오냐?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모멘텀, 프라이스 오실레이터 정확하게 프라이스 오실레이터를 이용하시면 여러분도 이 수익 다 챙길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해외 선물의 신3 진행하시면서 모의 투자 대회에서도 이렇게 한 계약으로 저희 대회를 이끌어 가셨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준결승까지 진출을 하셨고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냈다는 거 여러분도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조금 더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요. 우리 엔젤 트레이더의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셔서 많은 정보들을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트레이더님 계속해서 이어가 주시죠. 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내년에는 사실 내년에 어떻게 이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사람들이 참 많이 궁금해 하시고 많이 또 문의도 많이 해 옵니다. 멀티플 익스펜션이라서 원래 뉴욕 증시 급등세가 기업들의 은행 증가세를 앞서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거품이나 가열에 대해 우려하는 기색이 전혀 없다고 윌스트리트 저널이 24일 날 분명히 보도를 했습니다. 멀티플 익스펜션이란 단순한 상승률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멀티플 익스펜션 차원에서 보자면 주가 상승폭은 충분히 정당하다는 설명입니다. 주가 수익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산정해 주가 수준을 가늠하는 것으로 낮을수록 주가가 저평가된다. 투자 가치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다시 말하면 이거는 충분히 정당하다. 지금 현재 주가는 정시가 지금 매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 이게 충분하다라는 설명입니다. 자, 네. 2020년 뉴욕 증시 상승 이어질까? 네, 엔젤은 현재 지금 3대 지수 선물 및 골드와 오일은 계속 상승세 기대치 의향 상승 랠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품론 상전에도 뭐 비교하고 시장은 견고하게 2020년 상반기 상승세를 전망합니다. 시장이 원칙 견고하기 때문에 네. 2002년 상반기에도 상승세는 계속 이어갈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거기에 또 일일 효과까지 기대치를 또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일일 효과는 1년 12달 중에 1월에 증시가 가장 높은 현상을 일일 효과라고 합니다. 일일 효과가 보통 뭐 일일 효과라고 하는 것이 연말부터 이어지면 산타랠리라고 하죠. 통계적으로 네, 네. 산타랠리가 펼쳐졌을 때는 일일 효과는 반감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게 또 보통 반감되고 지금까지 그래가 왔습니다. 네, 네. 그러나 지금은 경기가 최저점에 있는데 정시는 최고점에 있습니다. 경기는 최저인데 신고가에 있다는 것은 향후에 경기가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입니다. 정시는 기대감이 있을 때 강력한 상승세를 유지합니다. 그것이 유동성과 맞물렸을 때는 더 강력한 상승세를 유지합니다. 오히려 실적장에서는 네. 이 정시가 강력하게 가지 못합니다. 기대감의 장세 혹은 유동성의 장세가 정시 수익률이 가장 높습니다. 실적 장세는 주가 수익률이 높은 게 아니고 안정적이고 꾸준한 장세를 실적 장세라 합니다. 그런데 이 실적 장세와 유동성 장세는 동시에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경제학 통계론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네, 네. 네, 내년도 2020년도는 해외 선물의 강세가 충분히 예상되므로 해선하시는 분들 내년도에도 아마 성공 투자 계속 하실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2020년 미증시 상승까지 좀 예측을 해주셨는데, 말씀을 하신 게 경기는 최저지만 증시는 신고가를 계속해서 랠리를 펼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기대감과 더불어 유동성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힘을 입어서 계속해서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사실 또 경기가 최저인데 증시가 최고점이면 이런 기대감이 선반영돼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조정을 받을 부분들이 이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또 일각에서는 비추고 있더라고요. 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 뭐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신고가를 계속 이어가는 것은 기대감과 함께 유동성이 맞물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웬만한 악재가 없으면 아마 상승세를 꺾지는 아마 못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1월 효과와 더불어서 내년 1월까지도 계속 이 상승 랠리가 펼쳐질 거라고 네. 보고 계시고 그 이후의 상황 뭐 예측을 하는 게 사실 무의미하기는 합니다만 네. 그 이후의 상황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그 이후의 상황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상승세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자 이게 기술적 기술 수치라는 거죠. 기술 수치가 되면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상승세를 이제 막으려고 그거는 이제 뉴욕 증시도 그렇고 네. 전 세계가 그 상승세를 막으려고 아마 그 기대치에 막으려고 이제 아마 그 전부 모든 사람들이 이제 뉴욕 증시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저항대를 아마 형성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 저항대가 형성되는 시기는 아마 1월 뭐 말경이나 1월 지나야 네. 저항대가 형성이 될 것으로 지금은 예상됩니다. 1월 말이 좀 지나야 이런 저항대가 형성이 될 것이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1월 말이 지나야 이제 저항대가 형성된다는 건 1월 내내 좀 네. 이런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고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그렇죠. 네, 랠리는 분명히 이어집니다. 이어지고 이 이어지는 랠리가 이 무너지려고 하면 1월이 지나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굉장히 이 미 증시 앞으로의 상황도 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지금 미 본장 계속해서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고 어제 장에서 나스닥이 9,000선 또 돌파하기도 했죠. 네, 자, 그렇죠.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잠시 후에 미 증시 개장 상황도 함께 살펴보고 또 상품별로 하나씩 살펴볼 텐데 자, 그 전에 오늘 강의해 주신 것들 토대로 네. 지수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네. 지수 전문 트레이더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네. 먼저 S&P 500부터 함께 좀 짚어 주실까요? 네, 자 S&P 500을 제가 한번 네,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얘기하셨던 이런 여러 가지 좀 지표들 그리고 추세, 뭐 패턴 이런 부분들 다 적용을 해서 오늘 상황에서 오늘 장은 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지 함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P 500부터 함께 살펴보죠. 네, 자 S&P 500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서 조금 더 잘 볼 수 있도록 화면을 좀 최대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 종목을 찾고 계신가요? 네, 상품을? 네, 네. 네. 저희가 강의하시느라고 이 트레이딩 화면을 켜놓지 않아서 지금 잠시 좀 설정을 하고 계시고요. 자, 지금 증시 개장 한 1분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간략하게 저희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살펴보시죠. 자, 지금 S&P 500의 차트를 제가 네. 열었습니다. 열었는데 네. 네, 지금 S&P 500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 네. 같이 보고 계십니다. 자, 차트만 보셔도 지금 네. 알다시피 이거 뭐 계속 상승 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자리가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얼마자? 3,250짜리입니다. 현재 3,250짜리. 이 자리가 지금 눌림 자리입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가 눌림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매수를 들어가시면 전 고점이죠. 전 고점 3,254까지는 아마
미장 지금 개장하면 아마 5분 안에 이 지금 전고점을 갱신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네. 이 자리가 눌림 자리라고 보고 계시고 그렇다면 지금 매수를 들어가도 좋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내가 최대치의 수익을 내고 익절 청산을 하고 나올 때는 이때 이제 모멘텀 지표를 활용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밑에 지금 오실레이트 지표가 보이는데 이 오실레이트 지표가 안 짧아지는 이상 안 네네. 짧아지는 이상은 계속 매수로 따라가시면 아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아까 이야기해 주셨던 오실레이트, 프라이스 오실레이터 지표가 짧아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매수뷰를 좀 유지해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요. 자, 지금 미증시가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 상황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 본장은 지금 잠시 후에 저희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자, 선물 시장 시세 먼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500입니다. 0.15% 상승입니다. 3,249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26% 오름세입니다. 8,826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오일입니다. 0.06%, 0.3% 강보합입니다. 61.70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07% 오름세입니다. 1,51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43% 오름세입니다. 1.1213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물 시장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고요. 오늘 미 본장은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한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신고가 경신하면서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다우존스가 0.17%, S&P 500이 0.2%, 나스닥이 0.3%가량 상승하면서 3대 지수 모두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 이어가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고요. 자, 지금 상황에서 다시 한번 우리 엔젤 트레이더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자, 미 본장 역시나 오늘도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한 상황이고요. 선물 시장도 좀 그런 흐름을 이어갈까요? 네, 지금 선물 시장이 상승을 지금 쉽게 꺾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보시면 밑으로 내려오는 지금 뭐 하방으로 내려오는 것 같아도 네, 이건 네.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이건 잠시 조정당하는 겁니다. 잠시 조정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매도 잡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개장 이후에도 그렇고요. 조금 아까 몇 시죠? 10시 40분 뭐 이쯤에서 조금씩 이제 하방으로 꺾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때 이제 속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 지금 S&P 500 같이 보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자리 좀 잡아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자리에서 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3,250짜리, 네. 3,250짜리에서 지금 뭐 밑으로 조금 내려왔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이거는 내려온 게 아닙니다. 이거 지금 내려왔다고 생각하시고 여기서 매도 잡으시면 분명히 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절대 매도 잡으시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지금. 네. 그렇죠. 아까 저희가 이제 추세선을 활용할 때 이제 영매매를 좀 피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분봉상으로 아래로 꺾이고 있다고 해서 지금 매도를 잡으면 이런 영매매에 당하게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스닥도 한번 저희 자리 한번 잡아볼까요? 네, 나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추세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추세선 한번 그어봐 주시죠. 예. 네. 나스닥에서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 S&P 500에서는 3,250선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금 조금 아래로 향하고 있다고 해서 여기서 매도 들어가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나스닥도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네. 아직 나스닥. 조금 세팅이 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저희 개장했으니까 자세한 개장 상황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센터입니다. 네, 미증시가 정말 어디까지 신기록을 경신할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도 역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한 모습입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22% 상승한 28,685선을 지나고 있고요. S&P 500 지수는 0.21% 상승한 3,246선, 7선 지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어제 9,022포인트에서 장을 마감했는데 오늘은 0.31% 더 오른 9,050선을 현재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개장과 함께
전달된 속보에 따르면 스탁이 all-time high, 여태까지 중에서 정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다시 한번 신기록을 경신했다라고 강하게 기사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다우존스 지수가 지금 55포인트가 상승했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 역시 어제보다 0.2% 정도 더 높은 수치들을 내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또 애플의 지수가 선물 시장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애플과 일본의 샤프사가 최대 8억 2천만 달러, 즉 우리 돈으로 9,500억 원의 일본의 디스플레이 공장을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 나스닥 지수가 어제 9,000선을 초과한 것은 또 아마존과 애플의 강세가 돋보였기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애플의 이런 보도가 나온 만큼 조금 더 신중하게 나스닥 지수가 어떻게 흘러갈지 이 애플과 아마존의 시황을 조금 더 자세히 검토해 보시면 매매에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JP 모건의 공동회장이 2020년의 시장에 대해서 비교적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기사가 30분 전에 나왔는데요.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소비 기사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비자 지수가 굉장히 중요하게 알려드리는 이유는 소비가 지금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미국 내 소비 붐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 11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집계된 소비 지출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3.4%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또 온라인 소비로는 작년에 18.4%보다 0.4% 오른 18.8%를 나타냈는데요. 이 꾸준히 올라가는 수치가 앞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이 얼마나 더 상승할지 보여주기도 합니다. JP모건의 공동회장 역시 애플과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이 전자상거래 대기업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의 진정한 경쟁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게 됐는데요.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또 좋은 매매 트레이딩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개장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세한 증시 개장 상황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럼 저희 엔젤 트레이더와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저희 나스닥 한번 살펴보고 있었죠. 그 네네. 추세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추세선 네. 지금 좀 그어주셨네요. 네, 네. 빨간 이제 추세선을 제가 지금 그어놨습니다. 이 추세선을 이탈을 안 하면 계속 매수로 봐야 됩니다. 이 추세선이 지금 이탈되는지 지지를 받는지는 네, 네. 지금 조금 지나 보면 알겠지만, 자, 추세선을 벗어나면 캔들이 완전히 벗어나면 우리가 또 확인선이라고 또 긋습니다. 일반적으로 확인선을 긋게 되면 그 확인선을 네네. 완전 벗어나면 매도로 보셔도 따라가셔도 아마 수익. 그런데 지금 이 그어놓은 이 추세선에 네. 좀 닿은 것 같아요. 캔들이 좀 벗어나는 것 같은데 그럼 네. 여기에서 확인선을 그어봐야 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여기서 네. 확인선을 끄면 지금 현재는 이 캔들이 완전히 안 벗어났는데 완전히 벗어나면 자 밑에 선을 하나 더 끄게 되죠. 자, 선을 하나 더 끄면 이게 확인선이 되는 겁니다. 네, 네. 이 캔들을 이 확인선을 캔들이 완전히 벗어나면 그때는 매도로 조금 따라가셔도 수익은 챙길 수 있습니다. 그 수익은 어디까지 챙기냐면 바로 네. 오실레이터가 네, 짧아질 때까지 수익은 챙기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추세선은 알겠는데 이 확인선은 어떤 기준으로 긋는 걸까요? 확인선이라 하는 것은 쉽게 다시 말하면 추세선에서 이탈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이 속임수냐 속임수가 아니냐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선을 껐습니다. 이 확인선을 완전히 벗어나야 그 방향이 매도로 그 반대 방향으로 이제 형성이 된다는 됐는데 네. 지금 확인선을 완전히 못 벗어나 버리니까 네, 다시 그러네요. 위로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추세선에서 바로 또 매도 잡았으면 또 우리가 또 가슴 아래 하겠죠. 또 올라가고 그렇죠. 하면. 네. 그래 확인선까지 꼭 확인하시고 따라가시면 아마 영매매는 안 할 것으로 저는 엔진을 생각합니다. 자, 저희 강의 초반에 추세선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실시간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 살아있는 시장 상황에서 직접 이 시간 통해서 또 증명을 해주셨습니다. 추세선 그리고 확인선까지 그거 보시면서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엔젤 트레이더의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이 시간 이외에도 또 다양한 정보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또 오일도 거래를 좀 하시나요? 네, 오일도 네. 거래를 합니다. 오일은 뭐 사실상 오늘 뭐 오일 지표가 있는 날이고. 네, 네, 그렇죠. 또 오전에는 또
네. 지표가 있었는데 예. 아마 오일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상승으로 그냥 상승입니다. 오일은 왜 오일은 그냥 상승이냐면 네. 오일이 부족하니까 지금 아, 예 네. 지표상 오일이 부족하니까 그냥 상승입니다. 오일은. 그런데 지금 네. 이제 뭐 API 원유 재고는 오늘 발표가 됐고요. 또 네. EI 원유 재고가 오늘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1시죠. 이제 오늘이 넘어가서 새벽 1시에 그렇죠. 발표가 네네. 되는데 자 지금 뭐 한 2시간, 1시간 20분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네. 오늘은 어제까지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오일이요. 그런데 네. 지금은 조금 조정받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네. 계속 상승할까요? 네, 오일은 지금은 잠시 조정받는 거 말 그대로 조정이죠. 지금 네. 새벽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재무 발표를 재고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건데 재고 발표가 나면 아마 오일은 또 상방으로 또 많이 또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네. 좀 내려왔을 때 아마 오일 같은 경우도 매수 하나 잡아 놓으시면 재고 발표하실 때 아마 큰 수익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지수 차트를 계속 켜놓으셨어요. 그래서 네네. 지금 보니까 이 추세선 넘어서 이제 또 확인선까지 닿고 올라가는 것 같은 흐름이 좀 보이는데 네. 지금 좀 추가적으로 더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지금 보시면 추세선은 벗어났지만 하기선은 못 벗어나 버리니까 다시 양봉이 올라오고 지금 매수로 올라가는 네. 그림이 됩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밑에서 매수를 잡고 있어야 되지. 자, 매수를 잡았으면 또 당했겠죠. 네. 지금 매수 분명히 올라갑니다. 이건 네, 장 네. 자체가 지금 그러네요. 확인선을 못 뚫었기 때문에 지금 장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모멘텀 지표, 프라이스 네. 오실레이터가 지금 네. 좀 짧아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이거 짧아지면 어떻게 확인할까요? 이거는 지금 오실레이터 지표는 음문이죠, 음문. 이 어문인데 지금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청산할 수 있는 오실레이터는 아닙니다. 우리가 청산하려고 하는 오실레이터는 반대로 이제 양운으로 길어져야 되겠죠. 네, 양운으로 길어졌다가 네. 이제 짧아질 때 그때 우리가 이제 익청산을 이제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좀 길어졌다가 이제 짧아지기 시작할 때 그때 네, 타이밍을 좀 봐야 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양운으로 이제 올라가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또 지수 계속해서 함께 살펴봤는데 이 지수 관련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네, 지수는 사실 제가 오늘 뭐 일봉도 좀 보고 해야 되는데, 네, 오늘 뭐. 일봉 봐주셔도 됩니다. 네. 그렇습니까? 제가 일봉도 좀 보고 해야 되는데, 예, 일봉을 제가 오늘 이건 뭐 일봉은 지금 일봉을 좀 맞고 떨어지는 자리인데, 네. 허리를 지금 못 내려오기 때문에, 이거 지금 8,800, 네. 전일 고가죠. 네. 전일 고가를 못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전일 고가 못 와서 다시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장입니다. 네.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장입니다, 이 장은. 그럼 네. 계속해서 지금 상승 추세 좀 살아있다라고 네, 봐도 네.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지수 S&P 500 그리고 나스닥 계속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미 증시, 본장 주식 시장과 더불어서 지수 선물도 계속해서 좀 오르는 추세 살아있다고 하니까 함께 참고를 좀 해보시고요. 자, 저희 뭐 시간이 아직 조금 남아서 간략하게 골드도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네네. 자, 골드는 어제 장까지만 해도 좀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1,500달러 넘어서서 지금 3거래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조정 나오는 걸까요? 자, 그 전에 지금 지금 확인선을 나스닥이 지금 벗어났습니다. 확인선을. 네. 확인선을 벗어났기 때문에 또 지금은 잠시 또 매도로 네, 잠시 매도 잡으셔도 되는데 네. 지금 매도 잡으시면 지금 지지대가 여 밑에 제가 이렇게 보이는 파란 선이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 선이 지금 지지대이기 때문에 이 선이 아마 8,783점 됩니다. 네. 예, 8785까지는 매도로 가서 8785. 네. 8785까지는 아마 지금 매도로 잡으셔도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이야기 나누는 도중에 나스닥이 확인선까지 좀 이탈을 하면서 아래쪽으로 좀 하방이 좀 열리는 것 같은데요. 8,785선까지 좀 내려올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매도로 전환이 된 거죠, 추세가.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엔젤 트레이더와 오늘 1시간 동안 좀
이야기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저희가 시장 상황도 함께 봐드렸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실까요? 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한계약 운용으로도 연 1억 클럽의 멤버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네. 위험한 다계약에서 벗어나서 엔젤과 같은 한계약 운용으로 안전한 수익을 더 많은 분들이 가져가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알찬 내용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 1시간 동안 또 함께 했는데요.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All the things that you would change, but it was just a dream.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